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 원장입니다. 24년 시험 대비 재수 1순환 기사이론 밴드 스터디 1주 2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유체역학 이론 들어갑니다. 단위란 물리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량 대표적으로 길이, 무게, 시간 등을 말합니다. 개념이 이렇게 중요해요. 개념 법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학은 전부 다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겠죠. 약속이죠, 약속.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자, 이러한 단위의 종류, 개념을 이제 정의했으니까 종류가 나오고요. 절대 단위, 중력 단위 나오는데 NKS 단위에서 우리는 보통 NKS를 씁니다. NKS와 중력 단위의 차이는 중량을 킬로그램, 이 포수를 집어넣냐, 아니면 포수 넣지 않고 그냥 킬로그램. 자, 킬로그램이 1kg이면 지구에서 저울에 올려놔도 똑같은 1kg이 나오고, 달에서 올려놔도 1kg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중력 단위로 한다면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력 단위로 쟀을 때는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이 중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은 절대 단위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자, 국제 표준 단위계, SI 단위계를 쓰는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닛. 자, 그래서 각국마다 다 단위가 다 다르죠. 뭐 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자, 한 자, 두 자, 세 자, 몇 척,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 표준으로 만든 단위를 쓴다는 거. 근데 이것은 절대단 NKS 단위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로는 이렇게 7개가 있고,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관사 시험에서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도 단위.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유도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메타의 3승이 부피가 되고, 메타의 제곱은 넓이가 되겠죠. 면적, 힘, 압력, 이런 것들. 자, 단위배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박호선 원장님이 쓰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때부터 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가령 0.19 쓰고요. 자, 그램 있고 리터가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 보시면 그램을 킬로그램 바꿔야겠다는 게, 그럼 일단 그램을 킬로그램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램 해야 없어지겠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나오고요. 그래서 1kg은 1000g이에요. 분모에 1000이 들어가겠죠. 일단 밀리리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밀리리터 들어가겠죠. 없애져야 되니까. 그러면 리터는 1000ml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램 없어지고 1kg이 나오고, 0.19 곱하기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1kg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나오고, 그래서 1000은 없어지니까 이거 1000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쓰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밀리리터는 없어졌잖아요. 그램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1kg 남고 밑에 리터 남습니다. 근데 리터를 메타 세제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래서 리터 위에 써주고, 자, 리터를 메타 세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1m 세제곱은 1000리터죠. 결국 리터 없어지고 1000 남으니까 1000 곱하기 0.19 곱하기 킬로그램 메타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90kg per 메타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체역학이 기초 주요 물리량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1m는 100cm, 1000mm. 이거 보시면 전시간도 했지만은, 전시간 안 했나요? 문자 변환, 그러니까 지금 보면 1m를 이렇게 100cm로 바꾼 거, 이거랑 똑같은 단위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략이 됐는데, 1m 곱하기 메타 없어지니까 메타, 이것은 100cm잖아요. 이렇게 해서 메타 없어져서 결국 이것은 100cm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죠. 밀리미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단위 변환인데 앞에 다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만 돼 있었을 때, 즉 이것을 L 메타를 L 다시 센티미터로 바꾸시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앞에 상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 비례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 표지는 앞에 이렇게 특정한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변화를 해봤기 때문에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에도 0.19g per ml가 곧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처럼 쉽게 그러니까 암세했든 뭐가 됐든 쉽게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생략하고 다 이렇게 써버려도 돼요. 이 자체를 의미를 갖고 물어봤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없는, 거의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줬다는 겁니다. 자, 1인치는 외워야겠죠. 25.4mm, 이것은 2.54cm. 1피트, 또 1피트는 예전에 로마 시대 이 병사들의 발 크기가 이 정도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굉장히 발이 컸다고 봐야겠죠. 자, 면적이란 2차원 공간형의 크기를 말한다. 자, 1m 제곱은 10의 4승 cm 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응용이 된 거죠. 단위 변환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 그러니까 1m 제곱은 다시 쓰면 1의 제곱 곱하기 메타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1 곱하기 메타는 1m는 100cm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cm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풀면 10의 4승 cm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최적이란 공간에서 한 물체가 차지하는 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m 쓰면 1000L, 1리터는 1000mm고 1000cc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000cc는 다시 1000g이 되고요. 1000g 1kg입니다. 1갈론은 3785예요. 갤런. 통을 생각했고 이 통에 37을 넣고 판다. 3785 이렇게 외웠습니다. 3.785. 그리고 1파운드도 파운드 빵이라고 있잖아요. 파운드 빵을 사요. 목이 막히니까 36두유. 그래서 파운드 빵을 먹고 사요. 그리고 먹고 나서 36두유를 먹는다. 0.4536kg인 겁니다. 1파운드.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LB로. 1가는 3.78m. 외워야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도 단위면은 생략하고 곧바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톤은 1000kg이다. 자, 밀도는 단위 차적에 갖는 유체질.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이 차적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기준이 뭐다? 기준이 차적이다. 단위 차적. 어떠한 단위 차적이 있을 때 1m 세제곱이든 1cm 세제곱미터든 어떤 이런 차적이 있었을 때 이때 이 유체의 질량을 말한다는 겁니다. 물이 가령 1m 세제곱, 이것이 1m 세제곱의 부피를 갖는 용기가 있다 합시다. 여기다가 물을 저장했다. 그때의 유체의 질량을 말합니다. 자, 근데 거꾸로 어떠한 물체가 있다, 물질이 있는데 이 1kg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때의 이 물질이 갖는 이 가스 계수화학제에서 이 가스 기체가 갖는 일정한 체적이 얼마인가, 이것이 바로 비체적인 겁니다. 가스 화학제는 퍼져 나가야 되니까 단위 질량당 얼마만큼 부피를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물의 밀도는 그래서 1000kg per m 세제곱 나타날 수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보라색으로 그어놓습니다. 이것을 사실 안개도 돼요. 안개도 되는데 뉴턴 S2 앰퍼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것이 일단 빨라요. 근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겠죠. 이건 마찬가지고 뉴턴은 9.8 뉴턴을 1kg 포스니까 단위 변환하면 102kg 포스 S2 앰퍼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공식 중에서 F는 MA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F는 MA. 그래서 이게 힘입니다. 힘에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포스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킬로그램이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M은, 즉 킬로그램은 M은 A분의 F니까 킬로그램은 메타 S2분의 메타 분의 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분의 뉴턴을 쓸게요. 그럼 이것은 정리하면은
n분의 뉴턴 S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바꿨더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위 변환이. 이해되시죠? 여기에 메타 3승분의 1이니까 이것은 결국 메타 5배 메타 3승이니까 메타 4승 뉴턴 S2 이렇게 된다. 제가 너무 악필이라. 그래서 뉴턴 S2 M4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나서 외워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외우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밀도를 보고 있어요. 물의 밀도 봤고,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 봅니다. 기체의 밀도는 이따가 볼 텐데 이 20.4m 세제곱의 부피에서 얼마만큼의 네가 질량을 갖고 있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22.4m 세제곱을 하는 이유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22.4m 세제곱의 용기가 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체의 부피를 생각한 것이고 20.4m 세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기체든 간에,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 수소든 탄소든 CO2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수는 다 똑같다고 전제를 해버렸어요. 6 곱하기 10의 23승 개수만큼.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엇이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정의는 무엇이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떠한 기체의 부피는 오로지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샤일 보일의 법칙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PV는 NRT에서 나온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딱 나오면 돼요. 저 지금 외워가지고 한 거예요. 외워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이제 암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 몰라도 시험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뭐 아보가드로 법칙 워낙 어려워하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22.4m 세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분자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밀도의 단위가 되니까 이건 밀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체적은 킬로그램분의 부피라 했잖아요. 질량분의 부피니까 이걸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기체의 비체적을 봤을 때 액체나 고체는 비체적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킬로그램분의 메타 세제곱이 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기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쓰이니까 메타 세제곱은 22.4 메타 세제곱으로, 자, 우리가 고정을 시킵니다. 또는 22.4 리터라 봐요. 자, 메타 세제곱은 밑에 이 질량 킬로그램 단위가 되고, 리터가 되면 그램이 되겠죠. 같이 1000 이렇게 따르니까 1000분의 1씩.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기체마다 분자량은, 무게는 다 다르잖아요. 입자의 수는 같아도 20.4m 세제곱은 20.4리터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는 똑같지만 그 기체와 종류와 상관없이, 이해되시죠? 입자에서는 똑같은데 무게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수소는 분자량 1이고 CO2는 44잖아요. 산소는 30이고, 그쵸? 그래서 M인데 이건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그리고 이것이 만약 CO2라 했을 때는 22.4 44면 20.4니까 0.5 뭐 몇몇 나오겠죠. 이게 바로 CO2의 비체적이 되고, 지금 20.4m 세제곱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0도씨 1기압일 때예요. 0도씨 1기압일 때 CO2의 비체적은 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몰수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량분의 20.4m 세제곱을 잘못했습니다. 자, 몰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기체의 분자량이 있어요. 자, M이 있습니다. M이 있으면 실제로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어떤 양이 있을 거예요. 이걸 W로 합시다. 그럼 마침 이게 CO2인데 분자량 CO2는 44잖아요. 이때 44kg면 22.4m 세제곱 안에 있는 이 CO2의 무게라고, 질량이에요. 자, 44kg인데 실제로 지금 44kg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1몰이 된다는 겁니다. 1kg 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22kg 밖에 없다. 그럼 이것은 0.5몰이 될 거예요. 자, 반대로 지금 이 CO2의 질량이 88kg 있다. 그러면 이 CO2의 몰수는 2몰이 될 겁니다. 2몰이 돼요.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봅니다. 자, 어쨌든 몰수가 1몰이 될 수도 있고 0.5몰이 될 수도 있고 2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몰수. 지금 몰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PV는 NRT 공식 이따 보겠지만 지금 한번 봐봅니다. 여기서
그럼 PV는 n분의 WRT가 돼요. 그쵸? 자, 아보가드로 법칙.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즉 온도와 압력이니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일정할 때 이 기체, 이상 기체의 부피는 오로지 몰수에만 비례한다.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이것은 이상 기체 정수니까, 이것은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1몰일 때는 이 부피는 1km몰일 때는 20.4m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쵸? 근데 만약 이 몰수가 2몰이다. 그럼 이것은 44.8m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0.5몰이다. 그럼 이놈은 11.2m 세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0.5km몰이라면. 이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정의잖아요. 그쵸? 즉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여기서 표준 상태와 아닐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에서는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PV는 nRT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n은 n분의 w다. 이렇게 하나 딱 적어 놓으시고, 뒤에 이제 제가 8페이지 정리해 놨는데, 이 보이러 법칙 P1, V1은 P2, V2이다. 그 다음에 샤르르 법칙. 샤르르 법칙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T분의 V는 항상 일정하고, 그 다음 보이러 법칙에서도 PV는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결합시키면은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PV를 그대로 놔두고 일정하다 했으니까 T를 이쪽으로 옮기면 PV는 T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나오는 N, 이 몰수를 결합을 시키면은 PV는 nRT가 딱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이 PV nRT 딱 적어 놓으시고, 표현 상태 아닐 때 해가지고 롤을 구하라. 그 다음에 뭐 R을 구하라.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구하라. 그럼 PV나 nRT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롤은 어떻게 나옵니까? n분의 W니까 V가 이 안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V가 이쪽으로 오고, V가 이쪽으로 오면은 V분의 W가 되고, 그러면은 RT가 이쪽으로 오면 RT분의 PM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롤은 RT분의 P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여기 킬로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킬로몰로 되어 있고, 분자량이 그러니까 이건 또 킬로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리터가 아니라 메타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자, 세모 6번 중량. 중량이나 질량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면 무게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량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비중량. 비중량은 단위 체적이 갖는 유체의 무게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이 나오고, 그 다음 비중량이 나온다는 거. 단위 체적당 중량 하면은 비중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퍼 메타 세제곱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세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량은 결국 힘을 말해요. 힘. 그래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의 단위가 N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자,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죠. 네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지?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내가 한 7-8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기업을 갔더니 네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나 되지 했더니 막 0.1%, 0.2%로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액체의 비중은 기준이 물이 됩니다. 물의 밀도가 돼요. 근데 이 비중은 물의 밀도를 이렇게 놔두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의 비중량을 기준을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딱 기준으로 두고 물의 밀도나 어떤 이 비중량을 기준으로 두고, 그때 물이 아닌 어떤 다른 액체의 이 밀도나 비중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비중이 나온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전부 다 물이면 해서 비중은 1이 되겠죠.
자, 기체의 비중은 기준이 공기의 분자량이 됩니다. 또는 공기의 밀도가 돼요. 자, 비체적. 비체적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이다. 즉 단위 질량당 네가 얼마만큼 부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비체적이라 했죠. 자, 압력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면적이 돼요. 이때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고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단위를 딱 변화를 말하면 P는 감마였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감마 같은 경우는 메타 세제곱분의 킬로그램 포스 또는 뉴턴이니까 곱하기 메타를 합니다. 그러면 메타 쓰면 메타 하니까 여기는 메타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A로 다시 변하죠. 그리고 여기 분자에 있는 것은 킬로그램이나 뉴턴으로 남아있으니까 A분의 F가 다시 되겠죠. 감마는 로즈니까 로즈 H고요.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말할 나위가 없죠.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 오늘 숙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숙제죠. 1ATM은 760mmH, 이것은 76cmH지, 이건 0.7mmH지, 10.33mH2,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메타 아쿠아로 쓰기도 하고, 이것은 1033mmH2, 이것은 10분의 1로 줄어들죠. 1.033kg 포스 센치 제곱당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길이만 있는데 메타로 된 수두예요. 수두인데 이것은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이것은 똑같은 단위란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단위 면적이 메타 제곱으로 단위 면적을 봤을 때는 1033kg 포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1033인데 10132 이것을 1033이 파스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히 10132로 정확히 외우시면, 이것은 제가 그냥 저도 외웠어요. 뭐 이거 스토리 따지 않고 반복하면 외워지죠. 그래서 1.033kg 포스 퍼 센치 제곱미터는 파스칼 단위 했을 때는 10132 파스칼이 되고, 그 다음 킬로 파스칼 때는 101.325 킬로 파스칼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2단위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거의 80% 이상 쓰죠, 이 단위를. 그래서 이게 정확히 보면 10배씩 관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은 0.1 메가파스칼은 1.033kg 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10m H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13.25 이걸 미리 봐요. 미리 봐. 바 단위로 나타났을 때 1.01325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위 다음에 이 단위는 0.10325 메가파스칼은 1.01325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바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14.7 psi는 인치 스퀘어. 우리 아까 인치 봤죠. 인치 제곱 인치를 단위 면적을 봤을 때 1파운드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psi 단위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14.7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절대 압력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계기 압력, 그러니까 펌프라든가 밸브에 압력계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0이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대기압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여기 있지만 표준 대기압으로 되어 있죠. 대기압을 따졌을 때는 10.33m H2만큼 압력이 걸리는 건데, 그냥 대기압은 고려하지 않고 게이지압은 대기압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압이 가해져 가지고 이것이 1kg 포스 단위로 센치 제곱미터는 이제 생략하고 1kg 포스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이걸 절대압으로 나타나면 1kg 포스 플러스 1.034kg 포스를 내야 이게 절대압력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압력이 나타내서, 그러니까 모든 압력을 다 나타내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 이게 펌프 흡입 측에서 진공 압력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여기 압력을 재려면. 그쵸? D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줘야 될 겁니다. 자, 온도까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온도가 크게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공학에서는 켈빈 온도 쓴다 했습니다.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플러스 213도예요. 정확히는 213.15지만 대세에 지장을 없습니다. 213으로 해도. 섭씨는
0도 100도 해갖고 100도분 한 거. 화씨는 어는 점 32 화씨, 끊는 점 212도 화씨로 해가지고 180등분 한 거예요. 30 플러스 180을 하면 212가 되죠. 그래서 온도 환산하라고 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환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열량. 오늘 자, 열량은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나오는데, 도로 터널에서 어떤 대형 버스에 화재가 났다, 어떤 차량에 화재가 났다. 이때 온도가 몇 도다? 이 온도죠, 온도. 온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물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물이 필요한 거는 M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M으로 묶고 C 델타 T 플러스 이렇게 감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잡열이죠. C는 비열이고. 그래서 M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렇게.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열량이나 물질에 가진 열의 양을 말하는데, 어떠한 자, 이 열량이 가령 그냥 1000도씨라고 합시다. 섭씨온도 쓰니까 1000도씨였어요. 자, 1000도씨까지 만약에 온도가 올라왔다. 근데 이 온도를 전부 다 상쇄를 시키려면 얼마만큼 물이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칼로리인데, 지금 열량의 칼로리는 이 1칼로리라는 의미는 이 개념이죠. 물 1kg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도씩 상승시키는데 1000도씩 상승시키는 데는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이 최종 칼로리를 알게 되면은 이 온도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열과 잠열이 있는데, 현열은 가령 물을 이 불이 난 화염이 있는 이 차량에 물을 방사를 했을 때 온도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온도만. 그래서 이 물의 현열은 이 질량, 물의 질량 곱하기 비열. 비열은 어떠한 물질인데, 물입니다. 물 1kg을 1도씩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 개념이에요. 그 온도 변화는 얼마였다. 그러니까 결국 비열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를 하면 칼로리만 남겠죠. 이렇게 이 칼로리만 나왔습니다. 단위 다 이렇게 생략이 다 되니까. 자, 잠열은 뭐냐면요, 상변화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100도씨까지 쭉 올라가요. 근데 100도씨가 되면 이제 상변화가 있습니다. 상변화는 되는데 온도의 변화는 없어요. 즉 539kcal 킬로그램 돼 있는데 1kg의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539kcal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열이라 쓰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온도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온도 변화는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열을 합니다. 잠복할 때 잠자를 써가지고. 자, 어쨌든 잡열을 이 킬로칼로리는 이 질량 곱하기 증발 이 잡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칼로리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 전부 다 칼로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소방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어떠한 열량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물이 필요한가, 즉 M을 구하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QT죠. 문제에서 QT 나오고 이게 다 나오니까 M은 결국 이거 가로분에 QT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죠. 지금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한번 다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열량은 현열과 잡열이 있다. 열량이란 물질에 가진 열의 양을 말한다. 자, 이상기체 정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린 PV는 NRT로 나타나, 이것은 N분의 W RT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했던 거죠. 자, 이것은 결국 보일러 법칙. P1 V1은 P2 V다. 자, P1 V1이 P2 V2가 계속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P1이 높아진다. V1은 그대로 있다. 그럼 P2도 자 V 자 P1이 원래 이렇게 있다. 근데 이 P1이 가령
E 곱하기 P1, 즉 2배만큼 압력이 증가했다. 근데 2배만큼 증가했으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V안이 작아져야겠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P안이 거꾸로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니까 헷갈리는데, 이 P안이 2분의 1 P안이 됐다. 이게 바로 P2가 되는 거죠. P1이면 이게 바로 P2란 거예요. 2분의 1 P1이 P2예요. 그럼 이게 낮았으니까 V2는 더 체적이 더 커져야만 등식이 성립하겠죠. 즉 이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체적은 절대 압력에 반비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에요. P1 V하는 P2 V2이다. 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체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은 이 보일의 법칙과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체적은 온도에 비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체적도 비례하게 돼요. 자, 이러한 보일-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결합시켰더니 P분의 NRT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은 이렇게 결합이 돼요. T1분의 P1 V2는 T2분의 P2 V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게 딱 개념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kg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1.4m 또는 리터가 된다. 아까 했죠. 1kg몰은 n분의 W라 했어요. 그래서 CO2를 기준으로 봤을 때 C가 10이고 O가 16이니까 16 곱하기 2는 30이고 플러스 10이니까 44죠. 분자량이. 그러니까 M은 44예요. 44kg. 자, 1kg몰이니까 W가 마침 또 44kg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44kg. 이것을 1kg몰이라는 겁니다. 1kg몰. 근데 1kg몰이 차지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는 20.4m 세제곱으로. 이놈이 만약에 44g이었다면 20.4리터가 될 거예요. 근데 메타 세제곱입니다. 자, 근데 그 속에 있는 분자의 개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게는 기체마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기체의 입자수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은 즉 20.4m 세제곱, 그 다음에 이 20m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이 분자수는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딱 전제를 했을 때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는 그렇다면 그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는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 보일-샤를 법칙과 결합을 시켰더니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온다 했죠. P분의 NRT에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이상기체의 부피는 오로지 몰수에만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딱 쓰고 이것을 개념으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개념으로 딱 정의만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이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고 저처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관리사 시험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딱 써주고 보일-샤를의 법칙을 딱 써주고 이것과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딱 써주고 이것을 결합시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술사 문제죠. 관리사 영역 아니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쓰쇼 뭐 10점이 됐든 25점 됐든 나왔는 보통 10점이겠죠. 나왔을 때는 이거 딱 써주고 단위 써주고 개념 정의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잘 맞으면 5점이에요. 이것을 8점 이상 맞으려면 7점 8점 맞으려면은 이것들을 다 써주고 전개를 해줘야만 될 겁니다. 근데 관리사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대 목요일날 예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유체 정력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